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추미애 장관 아들의 카투사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풀어오겠습니다. 휴가 기록은 왜 남아있지 않은지, 자대 배치 청탁의 진실은 무엇인지, 성사되지도 않은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은 왜 청탁 주장이 나오는 건지,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변호인이죠. 현근택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현근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제보자를 오늘 경찰에 고발했더라고요. 네네네. 예, 이균철 예벽 대령과 SBS입니까? 그 이름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어쨌든 이 씨는 맞는데 예. 이름은 다른 것 같고요. 방송국은 언론사하고 SBS인데 네. 예, 어떤 보도가 문제가 있다고 보신 거죠? 일단은 그 수료식 하는 날, 예, 아버지와 그 할머니가 뭐 부대 배치와 관련된 청탁을 해서 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교육을 했다. 예, 훈계했다 이 말인데. 의원이 예, 그렇죠. 녹취를 공개하면서 그렇게 또 SBS 보도가 됐거든요. 예, 근데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 그날 뭐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고, 예. 그다음에 뭐 청탁도 없었고, 실제로 강당에 이렇게 모아놓고 자대 배치라든지 아니면 이런 절차를 교육하는 과정은 있었다. 이게 사진을 저희들이 보니까요, 앞에 이렇게 미군들이 앉아 있고 뒤에 이렇게 부모들이 앉아 있는 그런 강당에서 그런 걸 한 걸 가지고 마치 뭐 청탁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청탁하지 말라 이렇게 교육했다 이런 취지로 이제 녹취도 공개하고 그다음에 보도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전체 입영 대상자와 그 부모들을 상대로 교육한 거를 마치 이 할머니하고 아버지 두 사람 앞에서 한 것처럼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 이 말씀인데.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 전제 사실은 또 이제 청탁을 해서 예. 그거를 막으려고 교육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예. 예, 그냥 교육한 게 아니라 뭐 청탁을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육했는데 그게 아니다. 저희 왜냐하면 그날이 사실은 컴퓨터로 이렇게 부대 배치 하는 날인데 그날 가서 뭐 그럴 얘기를 할 이유도 없고요. 저는 아마 신원식 오늘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신원식 의원하고 이모 그 대령이란 분이 아마 신원식 의원이 사단장 할 때 참모장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이모 대령이 그만큼 가까운 사이예요. 사단장하고 참모는 거의 뭐 최측근이라 할 수 있죠. 예. 그 이외에도 뭐 예를 들어 육본이라든지 합참 이런 데 같이 근무한 적들이 있더라고요. 예. 근무 인연이 좀 많던데 그러면 네네. 네.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결국은 국회의원이 전에 함께 있었던 사람의 제보를 받아서 이렇게 폭로에 나섰기 네. 때문에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혹시 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처음 녹취록 들을 때는 누가 이게 지원단장 했던 분이 선의의 제보자인가 보다. 내부 제보를 했나 보다. 예. 다들 그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무슨 통역병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배치 문제라든지 이런 청탁이 들어왔다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신뢰성을 그래도 약간 그분 말에 많이 기울였던 거는 그래도 뭐 나서지 못하지만 그래도 의원실에서 이렇게 소통하는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지금 보면 신원식 의원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란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처음부터 이분이 뭐 나왔다든지 아니면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 두 사람 사이 관계를 알았으면 예. 이거 신원식 의원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런 걸 위해서 그 녹취록을 조금씩 공개하면서 좀 유리한 부분만 편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 그렇지 않고 마치 뭐 이렇게 내부 제보 제3자 아무 관계 없는 사람처럼 했던 게 이제 아닌 게 밝혀졌기 때문에 저는 뭐 신원식 의원이 조금 그거에 대해서는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그 신원식 의원 해명은 참모장은 측근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던데요. 사단장 근데 이제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예. 그렇죠. 사단장이 있고 참모장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있는 거죠. 참모들 중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분이 예. 단지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보니까 아마 그전에도 합참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국방부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분이 이렇게 진급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어쨌든 가까운 사이인 건 맞다. 알겠습니다. 근무 인연이 아마 두세 번 정도 있어요. 가까운 예. 사이죠, 당연히. 예. 그런데 그 아까 SBS 보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혹시 이 추미애 장관 측이나 그 아들 측 혹은 변호인에게 확인 전화는 혹시 안 왔습니까? 기사를 쓰기 전에 확인 다 할 텐데. 그거는
한번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어요. 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워낙 전화가 많이 와서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보통은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저희들은 아마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그 당시에 뭐 개인적으로 만난 적 없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부대 배치는 이제 컴퓨터로 자동화하는 거라서 청탁 개입될 여지가 없다. 뭐 이렇게 아마 저희들이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확인 전화가 왔는지는 정확히 전화가 많이 와서 정확히 기억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또 야당에서 의혹 제기하는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특혜 휴가를 네네. 받았다. 또 평창 통역병 그렇죠. 예. 뭐 이거 뭐 선정, 예. 그다음에 용산 자대 배치 청탁 뭐 이런 건데 예. 예. 휴가부터 살펴보면 그 당직 사병이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네네. 휴가를 복귀하지 않아서 전화를 했더니 집에 있더라. 뭐 이렇게. 네네네네. 그러면 이것은 거짓으로 판단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어쨌든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가, 3차 휴가 연가를 간 게 24, 25, 26, 27인데, 그 전에 이뤘으면 모르겠는데, 25일 날 당직 서던 사람이 그 휴가 연장 문제를 논의할 건 아니라고 보고, 오늘 아마 새롭게 나온 이제, 다른 사람의 이렇게 진술은 보니까 그분이 제가 보기에 직접 본 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 예. 전문인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 전문이죠. 신뢰성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평창 통역병 청탁 문제는 어떻습니까? 평창 부분은요. 어쨌든 이게 지금 이분이 아마 이제 이모 대령의 또 진술에 의한 거잖아요. 예. 그분이 아마 이제 평창을 통역을 선정이 많이 청탁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원래는 면접이라든지 서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재입복귀로 바꿨다 이랬는데 저는 이분의 어떤 진술 자체의 신뢰성 이런 것도 문제겠지만 과연 그럴 수 있는 건지도 좀 의문이에요. 선정을 만약에 그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또 만약에 그 아들이 영국 유학도 갔다 오고 이랬기 때문에 천출될 수도 있었는데 재입복귀해서 안 됐다. 오히려 반대로 해석하면 재입복귀해서 떨어뜨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이익받았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대령이 이야기할 때 보니까 또 내 후임들이 내 부하들이 그런 걸 받았다고 하더라. 이것도 이렇게 전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분하고 신원식 의원하고의 관계 자체가 약간 제가 보기에 어떤 의도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당직 사병이나 이런 분들하고 좀 다르다고 봐요. 예. 어쨌든 야당은 굉장히 이 건을 가지고 장관이 사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하고 있거든요. 네. 수사가 빨리 되면서 결론을 내면 좋겠는데 이게 벌써 한 7개월 이상 걸린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오늘 보도도 보니까 그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검찰에서 양주병원이라든지 삼성병원 서류를 압수수색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예. 결국은 소환 조사하고 그다음에 하면은 결론을 낼 거 아닙니까? 저도 수사가 빨리 끝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용산 자대 배치 청탁 이것도 역시 변호인 입장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네, 아까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고발도 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모든 일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휴가라든지 평창 올림픽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뭔가 청탁은 다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된 게 없거든요. 예. 휴가도 보면은 이제 개인 휴가를 쓴 것이고 마지막에는 평창도 안 된 거고 용산도 배치 안 된 거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저런 얘기들은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안 된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자꾸 사퇴 얘기하시는데 결국은 이 아들이 어쨌든 군대 가기 전에 한쪽 무릎이 아팠고 군대 들어가서 병가 받아서 다른 무릎 수술한 거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안 아픈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해서 병가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산 자대 배치는 추첨입니까 그럼 결국? 컴퓨터로 자동 아마 난수 방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적도 반영할 것 같은데 배치할 때는 컴퓨터로 자동 배치하고 그날 그러니까 후반기 교육 끝나는 날 그렇게 배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 또 언론 쪽에서는 이게 추미애 장관 아들이 1차 병가 내고 2차 병가 내고 3차 때는 이제 본인의 휴가를 썼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일반 사병이면 그러니까 특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제가 보니까요 아마 이제 카투사 규정 문제도 있지만 카투사의 근무 형태가 우리나라 육군과는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왜냐면 카투사 같은 경우에는 주말 외출이 자유롭거든요. 우리나라도 최근엔 됐습니다만 예전에는 안 그랬고 그다음에 결국은 58일이 많고 적으냐 휴가 관계 그게 황제 휴가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 절차에 맞게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결국은 청원 휴가는 30일
플러스 10일 이렇게 갈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휴가도 또 28일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제가 보기에는 기록이 없는 거는 뭐 저희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럼 뭐 절차상 아니면은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게 뭐 황제 휴가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황제 휴가가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야당 쪽에서는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추은의 보좌관이 해결사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 조금 문제가 지금 뭐 의혹 제기하는 건 이제 휴가 연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휴가는 사실 군마다 좀 다르거든요. 육해 공군 좀 다르고, 이제 공군 같은 경우에는 뭐 6개월마다 3박 4일 가기도 하고, 해군은 또 이렇게 멀리 갔다 오면 한 뭐 보름씩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카투사의 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미군 측에 소속된 거기 때문에 그 군대의 어떤 관리라든지 휴가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나라 군하고는 좀 달리 봐야 된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얘기도 이렇게 카투사 했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경우도 있다. 외부에서 필요해서 전화로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 연가를 연장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본다 그러면 뭐 특혜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특임검사, 특별검사 수사를 받아야 한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특임검사는 아시다시피 이제 검찰의 비위에 대한 것이고요. 옛날 뭐 그랜저 벤처 검사에 대한 거라서 추미애 당시 당대표가 뭐 검사는 아니어서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특검은 아마 지금 검찰 수사가 조만간 끝나려고 보기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추 장관이 청문회에서 아들이 무릎이 아파서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데 어머니가 정치권에 있기 때문에 갔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네네. 그건 확인하셨습니까? 원래 면제 사유였다는 건? 그러니까 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아마 좀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가기 전에 1년 6개월 전인가요. 이제 무릎을 수술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뭐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마 제가 보기에 저희들이 뭐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아마 뭐 병무청이라든지 그런 데서 나중에 아마 객관적인 기관에서 판단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결국 갔기 때문에 이 면제 사유가 된다 안 된다를 저는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아니 제가 여쭤본 거는 만일 면제 사유가 되는데 정말 추 장관 말대로 군대를 갔다면 뭐 이런 논란은 종식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박수 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만약에 군대 가서 양쪽 무릎 수술했다 그러면 문제 모르겠지만 한 2년 전에 이미 왼쪽 무릎 수술했거든요. 그다음에 군대 가서 이제 수술한 거라서 저는 뭐 처음부터 뭐 군대를 뭐 안 갈 수도 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군대 면제라 그러면 그 규정에 맞게 뭐 몇급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성급한 것 같아요. 추 장관 아들 지금의 어떤 신병은 어떻습니까? 보니까 아마 이제 뭐 여기저기서 전화도 많이 오고 어디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뭐 거기까지 아마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뭐 이렇게 문의도 하는 것 같아요. 회사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예전에 조국 전 장관한테도 보면 이제 뭐 집에도 막 찾아오고 이러면서 그런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럴 조짐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이나 이런 게 잘 안 될 정도로. 그런 부분은 좀 언론들이 조금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추미애 장관 아들 측 변호사 현근택 변호사였습니다.